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영상은 제가 2021년도 7월 13일 날 군산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이론 부분인데요. 신뢰도 분석에 관련한 이론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사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 측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 안정성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신뢰도 검사 방법 여러 가지였죠.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법, 반분법, 복수양식법, 내적 일관성 분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작업형에서는 해당되는 내적 일관성 분석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상관 분석도 일부 쓰긴 하는데 내적 일관성 분석, 그래서 크롬바하 알파라는 개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크롬바하 알파라는 개수를 사용하는데 이 크롬바하 알파 역시 상관 개수값을 활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상관 개수값을 활용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크롬바 알파는 상관계수가 높아질수록, 해당되는 상관계수가 높아질수록 크롬바 알파도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크롬바 알파나 해당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5점 척도처럼 명확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5점 척도처럼 딱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무한대로 가는 값들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신뢰도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됐든지 5점 만점이 됐든지 딱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야만 신뢰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긍정이 최고점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뭐라고요? 긍정이 최고점이 돼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긍정이 최고점이 돼야 된다는 뜻은 만약에 설문 문항이 앞에 거는 여기가 부정, 매우 부정. 그 다음에 이쪽이 긍정이라고 놨으면, 그리고 여기가 또 긍정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커트 척도로 인해서 긍정이 최고점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긍정이 최고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진행하신다면, 변환을 만드신다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신뢰도 분석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뢰도 분석이라는 것은 5점 척도 중에 제가 딱 해당되는 3번으로만 찍거나 다른 사람들은 1번으로만 찍거나 어떤 사람은 5번으로만 딱 찍게 되면 얘는 신뢰도는 1로 나옵니다. 매우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집중도, 성실도의 개념이 아니라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해당 부분을 우리는 신뢰도 분석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는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신뢰도 분석.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 이해되셨나요? 해당되는 부분, 이론적인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1부터 해당되는 0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그래서 0.3이면 관련이 없고 0.6 이상이면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0.9 이상이면 관련이 매우 높다. 관련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계속적으로 이론적인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크롬바 알파 투입된 거에 총 10개가 있다. 총 10개를 가지고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항을 삭제한 후 크롬바 알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항을 삭제한 후 크롬바 알파.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 의미가 뭐냐면 해당되는 요 문항이 삭제가 되면, 이 문항이 삭제가 되면
신뢰도가 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나오는 것을 문항을 삭제한 후 크롬 발파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문항이 삭제된 후 크롬 발파가 됩니다. 다시 얘가 삭제가 되면, 얘가 제외가 되면 크롬 발파가 요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것을 우리는 문항이 삭제된 후 크롬 발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0.855인데 얘를 삭제하면, 얘를 제거가 되면 0.808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K1이 없어지게 되면 해당되는 신뢰도가 0.808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나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K1은 지울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 K1은 지우게 되면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거를 한번 살펴보죠. 신뢰도에서 가장 큰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큰 것은 현재 0.886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현재하고 볼게요. 여기서는 가장 큰 거 하나씩만 선택하셔야 돼요. 가장 큰 거 하나씩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0.855인데 문항 삭제한 후가 0.886이래요. 그러면 현재보다 얘를 제거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더 높아지는 거죠.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정 항목, 여기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이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부분합과 상관계수라고도 하는데 이거와 나머지 거와 나머지 합이 됐건 평균이 됐건 그랬습니다. 합이 됐건 평균이 됐건 일반 합계를 구하긴 하는데 요거와 요거에 실제로 해당되는 상관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도 절대값 기준으로 0.3보다 작으면, 절대값 기준으로 0.3보다 작으면 관련이 없다고 나오죠. 관련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 기준이 얘죠. 첫 번째 기준이니까 0.855보다 높죠. 그러면 얘를 삭제할 수는 있겠다. 근데 요 하나를 볼게요. 이거 보니까 부분합과 상관계수 역시 절대값 기준으로 0.3보다 작으니까 이 문항은 다른 문항들 간의 상관 정도가 매우 떨어진다.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면 이 문항은 제외를 할 수 있다. 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거와는 일관성이 좀 다르다. 일관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되는 평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위원이 A, B, C, D가 있는데 모두 하나의 요 결과체, 요 제품에 대해서 좋게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관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A와 B, C, D가 서로 간의 평가 방법이 결과치가 완전히 편차가들이 다르다면 이거는 평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일관적인 평가 부분이 떨어진다. 즉 개별적인 편차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3까지 A부터 C까지는 일관성이 높지만 D만 좀 나쁘게 나타난다고 해서 D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가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해당되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하고 이 결과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다? 해당되는 다른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혹은 특정 도구가 다른다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분석을 실시해 볼게요. 분석을 해보는 거니까 0.855가 나왔는데 문항 삭제온 크롬 발파, 요게 가장 크죠. 현재 가장 크고요. 여기 가장 크고 0.3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기준이에요. 절대값 기준 0.4보다 작으니까 얘는 삭제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거 하나씩 제거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뢰도 분석을 해서 1부터 8까지 집어넣습니다. 다 투입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0.907이 나왔어요. 0.907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치를 보시면 가장 큰 건 얘죠. 가장 큰 건 0.908이라고 나오는데 0.001이 올라가는 거예요. 0.001. 그런데 부분합과 상관계수, 즉 상관계수가 0.3보다 크니까
얘는 굳이 삭제할 필요 없으니까 0.02를 0.001이죠. 0.01도 아니고 0.001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상관계수값도 0.3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고 1번부터 8번까지는 투입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극소수로 증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아예 없거나 이거보다 높은 게 없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얘보다 높은 게 없다고 가정하면 얘보다 0.907보다 높은 게 없다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문항이 다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만약에 부서별 인원수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부서별 인원수라는 것은 얘는 실제 평가 결과고요. 부서별 인원수는 인원 명수가 되기 때문에 측정 도구 자체,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결과 0.854로 나왔습니다. 0.85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높아요. 그럼 이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부분학과의 상관계수를 돌려야 돼요. 다시 말하고요. 부분학과 상관계수 그리고 문항을 삭제 안 하고 크롬 발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0.907 각각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각각 하나씩 계속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0.90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높아지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0.3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부서별 인원수는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평가지만 얘는 인원수기 때문에 서로 방향성, 해당하는 측정 목표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롬, 바하, 알파 각각 하나씩 가장 큰 거 하나씩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롬, 바하, 알파 신뢰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이론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